안녕하세요. 인생의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듯이 저에게도 정말 앞일을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성실하다고 믿었던 남편과 평범한 시댁 식구와의 사이에서 저 역시도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남들은 시집살이다 뭐다 하는 불만을 호소했지만 정말이지 전 얘기할 건더기도 없는 시댁이었죠. 그렇게 남들과 다름없이 살던 저에게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 만져본 큰돈이기도 하고 이제 이 돈이면 우리 식구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지내던 날이었죠. 하지만 돈 때문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행복했던 거와는 다르게 돈이 많아지자 시댁과 남편은 점차 변하게 된 거예요. 와, 장인어른 대박이다. 그냥 예전에 사놓은 땅이 이렇게 갑작스레 개발이 된 거야? 우리 그럼 이제 진짜 돈방석에 앉은 거네. 돌아가신 장인어른 덕분에 이게 웬 횡재야? 당신도 아등바등 사느라 너무 고생했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지. 아빠는 누려보지도 못한 건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고. 그래서 말인데 나 예전부터 하고 싶어 하던 사업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준비는 진작에 다 해놨고 자금 때문에 시작도 못했던 거였으니까 지금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고. 그래, 뭐가 문제겠어? 자그마치 우리한테 130억이나 있는데 뭐든 시작해봐. 난 그럼 회사 그만둬도 되나? 아무래도 너 사업 시작하고 바빠지면 유림이 누가 봐. 유림이를 케어할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냐.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유림이야 뭐 우리 엄마도 계시고 이제 좀 컸는데. 그리고 당신 집에 있다고 하면 어머님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도 막상 당신 일 그만두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알잖아. 계속 집에만 있으면 자기도 좀 처질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 그만두고 싶어? 부모가 돌보는 거랑 할머니가 돌보는 게 같냐? 자기 바빠지면 유림이 자연스럽게 내가 케어해야 될 텐데. 어때? 그리고 내가 막상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 케어하고 당신 회사 일 뒷바라지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노는 거야?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자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아이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두길 원했죠. 저 역시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육아하는 남편들도 많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부모가 옆에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면 좋겠다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워낙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했어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전 더욱이 제 사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애아빠가 애를 더 잘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회사에 쏟아붓게 되었죠. 워낙 준비를 오래 했어서도 있겠지만 한번 저에게 터진 기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준비한 옷 도매 사업은 대박이 났고 전 투자 수익에 대비하여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였어요. 어느새 원금까지 회수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예요.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갔고 제 자존감도 나날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반면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씀씀이는 물론이고 행동마저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원래가 재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재벌처럼 행동하고 돈을 쏘대기 시작했어요. 제 수중에서 감당할 정도는 되었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뭔지 시댁 식구들은 돈 하나로 인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던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늙음하기 우리 자식 덕에 호사를 다하고. 엄마, 뭐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이제 아들이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 잘 둔 덕에 이게 무슨 호사야. 그런 김에 밍크 코트나 한 벌 살까 봐. 괜찮지? 동창회에도 입고 가고. 아, 당연하지. 엄마, 다 사도 돼. 아들 그만한 능력 되니까 걱정 말고. 이거 내친 김에 이 카드 가지고 있다가 쓰세요. 에그, 이게 말로만 듣던 아들 카드? 내가 동창회 가서 자랑해야지. 우리 아들이 카드 쓰라고 줬다고. 내친 김에 가서 밥도 사고 할까 봐. 오랜만에 기 좀 살게. 이게 무슨 호사라니?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들 고마워요. 잘 쓸게. 콧대들 눌러줘야지. 유림 엄마 돈이 내 돈이니까 엄마 눈치 보지 말고 팡팡 써. 우리가 언제 이렇게 돈을 써보겠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니까. 이제 유림 엄마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더라도 남는 돈 많으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아주 행복하다니까. 이게 다 네 복이잖니. 걔가 너한테 시집와서 네 기운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거겠니? 그러니까 너도 기눌리지 말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동안 못 누린 거 다 누리며 살아. 엄마는 그것만 봐도 참 행복하겠어. 당연하지. 내가 그래도 복이 좀 있지? 내 덕분에 유림 엄마도 복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눈치 보지 말고 즐겨. 제 사업이 번창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지자 남편과 시댁의 씀씀이 또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카드값을 메꾸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라도 할라 치면 남편은 나가서 돈 번다고 유세 떠냐며 오히려 저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말도 못하게 말이죠. 갑작스레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자 가족들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고 워낙 사업도 바빴던 찰나였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그때는 사업에 집중하여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즐기려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그들을 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늘 카드값 고지서를 보며 놀라는 날이 이어졌어요. 돈 좀 아껴 써. 이번 달에 카드값이 이게 말이 돼? 솔직히 당신 집에 있으면서 제대로 유림이 케어도 안 하고 매번 골프에 사람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이랬으면 회사를 왜 관뒀어? 어차피 유림이 시터 이모님이 보시는 건데 너무한다 정말.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내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요. 남자가 가오가 살지. 그리고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이런 푼돈에 인색해? 이래서 근본이 중요하다니까. 애초에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많이 벌어도 벌벌 떨어대지. 뭐? 말 다 했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아닌 것 같아. 성실하고 늘 다정했는데 요즘엔 180도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당신이 변해야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이제 옛날 우리가 아니야. 정신 차려. 이제 즐기며 좀 살자, 좀. 너처럼 계속해서 구질구질 살다간 거지꼴 못 면하는 거야. 사람이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아직도 돈, 돈, 돈. 그래도 적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유림이가 나중에 커서 뭘 배우겠어? 내 말은 적당히 하라는 그 말이잖아. 적당히는 무슨? 이렇게 돈을 써도 네가 벌어오는데 좀 즐겨야지. 사람이 좀 쓰면서 살자. 네가 아끼니까 내가 쓰는 거야.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변했다고 하자 남편은 당연히 변해야 하는 거라며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갔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원래 남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한참 놀다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제가 단단히 착각했던 거였죠. 허구한 날 남편은 사치스럽게 명품이며 차며 사치를 부리기 바빴고 밖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싸움도 많이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갔어요. 예전엔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절 물주 그 이상으로도 취급하지 않으시더군요. 무엇이 그렇게 모든 걸 변하게 했을지 참 의문이었어요. 그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어졌지만 제 삶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각박한 삶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은 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내가 밖으로만 도니까 남편도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장이 집에만 있니? 네가 뭐 하나 차려주던가. 남자가 보는 눈이 있지. 집에서 앞치마 메고 살림하는 게 말이나 돼? 너 그렇게 바가지 긁지 말고 뭐라도 하나 차려줘라. 너 돈도 많잖아. 내가 우리 아들이 유림이 본다고 할 때 썩 내키지 않았어. 남자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애를 보게 해?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 이 하는 거 보면 뭐 하나 해도 말아먹을 거예요. 본인이 뭘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수익은 어떻게 낼 건지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무턱대고 뭐라도 차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거저나는 거냐고요. 저 밖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친정 아버지가 마지막 남겨준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거봐. 나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비한테는 어떻겠어? 안 봐도 훤하다. 네 남편 밖으로 도는 거 그럼 탓하지 마.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꼬투리 잡지 말란 말이야.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그저 본인이 잘나서 다 이룬 줄 알지? 너 솔직히 우리 아들 만나서 잘 된 거지? 너 혼자만의 복으로 잘 된 거 같니? 뭐든 감사하게 생각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알던 어머님 맞나 싶어요, 정말. 예전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다 변한 건지. 얼씨구? 감성 발휘하냐, 지금? 아, 카드 한도 막혔다. 한도 좀 늘려라. 뭐만 쓰면 한도 때문에 쓸 수가 없어. 내일 김 여사랑 박 여사 만나서 공 좀 치러 가려고 하는데 카드가 막혀서 되겠니? 네 카드 주고 가든지 지금 한도 늘려주든지 해. 잔말 말고. 시어머니 또한 돈 쓰는 맛을  저를 보면 늘 돈돈 하시기 바빴습니다.
남편도 절 외롭게 하고 대놓고 지갑처럼 여겼지만 시댁 식구들마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회사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골프장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히덕거리는 모습을 봤다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회사에 들러 저에게 돈을 타가는 걸 간간히 봤던 직원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알아차린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항상 성실하고 믿음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사진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 증거가 명확한 모습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가장 큰 걱정이 앞섰죠. 대표님, 여기 사진. 사실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제가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매일 손잡고 두 분이서 꽤 진전된 사이 같아서 말씀드려요. 대표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고마워. 이런 거 얘기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진 좀 보내줘. 바람난 것들은 초장에 잡아야 해요. 제가 힘이 되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표님 힘내세요. 여기 사진들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 진작 남편이 변한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여자까지 생겼다고 하니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고 솔직히 앞날이 캄캄했어요. 언젠가 예전처럼 성실한 남편이 될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집에 오면 늘 어두컴컴한 집,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린 것 같아 이혼까지 생각하는 절 발견했죠. 뭘 위해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뭔지 한부모 가정을 절대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나한테 못하는 남편이지만 자식한테만큼은 애틋한 남편이니 아이에게 아빠를 잃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날이었어요. 미련하겠지만 그때까지도 이혼이라는 걸 쉽게 결정할 순 없었고 그저 나 하나 참으면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시누이 시집 가는 문제를 얘기하며 시댁에 들러보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네 신우 시집 가고 싶댄다. 엄마가 얼굴 좀 비추래. 요새 너 우리 집에도 안 간지 오래됐잖아. 오늘 일 끝나고 한번 들려. 그래야지. 바쁘다 뭐다 하는 핑계로 안 간지 오래되긴 했네. 아가씨, 뭐 남자친구 생겼나 봐? 시집도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널 보자고 하지. 시집 보내는데 돈이 한두 푼 드냐? 어쨌든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 좀 나눠봐. 그러니까 경제권 나한테 일임하면 좀 좋아? 네가 귀찮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넌 어쩜 남편을 이렇게 꺼다 놓은 보릿자루를 만들어? 어차피 네 돈이면 내 돈인 건데. 맨날 카드나 쓰라고 하고 그냥 이참에 경제권 나한테 넘겨. 내 돈이라서가 아니라 나 일하는 거랑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지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살잖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단 다리가 찢어지는 법이지. 그러니까 작작해.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 말은 알아듣지? 이게 어디 남편을 뱁새에 비유해?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네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뭐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지. 당신이나 잘해. 하여튼 경제권은 못 넘겨. 그리 알아. 그리고 말 좀 예쁘게 해줘.
정말 당신 같지 않아서 불쾌하니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저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절 보자고 한다며 시댁에 가보라고 했지만 역시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그렇지 하게 되었죠. 이 집안의 대소사를 저와 상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누이 시집 가는데 돈이 필요하여 저에게 상의를 하려고, 아니 통보를 하려고 부르신 것이었어요. 단전에서는 진짜 내가 이 집 호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딸을 생각해 견디자고 딸애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었거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시댁에도 할 만큼 하면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믿음 하나로 잘하려고 노력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난 줄 모르고 사업하는 내게 아가씨 역세권 아파트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였고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와장창 깨지게 되었죠. 아주 오랜만에 비추는구나. 바쁜 얼굴 꼭 내가 얘기해야 비추지? 너만 돈 버냐? 우리도 바쁜 사람이야. 죄송해요. 요새 좀 일이 바빠가지고. 아가씨 뭐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의사 남편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 딸이 의사 사모님 된다는데 다 해줘야지. 어떻게 해주시게요? 근데 어머님, 전 그냥 뭐든 서로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꼭 이렇게 한쪽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해주면서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뭐 얼마나 갈까요? 서로 마음 맞아 결혼해도 이혼하는 판국에. 너 지금 초치냐? 해주기 싫어서 그래? 네 동생이었어도 이럴래? 어떻게 얘가 청이 없어? 네 남편 동생이면 네 동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너 지금 우리 딸이 의사 사모 된다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야 뭐야? 나도 의사 사이 보나 했더니만 조치지 마라. 그러게? 언니, 무슨 벌써부터 초를 쳐요. 진짜 엄마 말대로 내가 시집 잘 가는 게 배 아픈 건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나 정도면 의사사모 될 만하지. 언니가 좀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언니한테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면서 뭘 그래요? 그 집에서 아파트는 당연히 해줄 줄 아나 보더라. 대출 좀 받더라도 어느 정도 네가 준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위치는 어디든 좋으니까 역세권 쪽으로 해서 아파트 하나 해줘라. 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동생이면 아까울 게 어디 있어? 너 처음에 시집 올 때 무일푼 빈몸으로 시집 왔기도 했고 지금 혼수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금액 좀 마련해. 하나뿐인 시누이 의사 집안에 안 꼴리게 옳게 도리는 다 해야지. 그래야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거야. 다 좋다고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으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냥 대놓고 이제 돈을 대달라고 저에게 닥달했고 그냥 누가 보면 돈을 저에게 맡겨놓은 것 마냥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깊게 깨닫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집 구석을 망하게 해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 내가 잘못 판단하면 영원히 나는 이 집안의 물주 그 이상이나 이하도 아닐 거라는 판단이 쓰게 되자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시집 가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없는 형편도 아니고 돈이야 남아 도는걸요? 이제야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그 돈 좀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네 남편한테도 좀 맡기고 그래라. 가장이 면이 있어야지. 일단 우리 딸 결혼하는데 종잣돈 좀 먼저 풀어놔. 그래야 그 의사 사이 차도 해주고 어느 정도 집 잔금도 치르지. 네, 그럴게요. 일단 제가 가진 현금 5억이면 될까요? 아파트 잔금은 들어갈 때 치르면 되니까 먼저 5억 먼저 하죠. 그리고 집 알아보셨으면 빨리 계약하세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자금을 준비하니까요. 뭐 하나밖에 없는 시누인데 워낙 동생 같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요림아빠 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다름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이 정도는 하려고 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아우, 내가 이래서 새언니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의사사무 되면 언니 잊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요. 아무래도 내가 상류층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언니도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한 발짝 상류층에 다가서는 거니까요. 그러게 이제야 시원시원하구나. 가끔 보면 답답했는데 시원하게 통 큰 걸 보아하니 이제야 내 며느리다워 아주. 이게 다 우리 집안 인류 집안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니? 내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었다니까. 둘 다 아주 성공했어. 돈을 해준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동안 상심지를 경고하는 정말 상반되게 저에게 살랑거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참 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댁에서 나와 곧장 이혼을 준비했고 직원에게 남편의 외도 사진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것도 모르고 시누이의 신혼집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낸 것을 식구들이 알게 되자 셋이서 회사에 찾아와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상 돈을 움켜쥐고 있는 제가 이 집과의 손절을 선언하자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버선발로 찾아온 것이에요. 이혼? 내가 왜 너한테 이혼을 당해야 해? 너 나가서 일하니까 내가 애 보고 살림했는데 이런 나한테 네가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어? 유리미는 어떡하고?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냐? 어떻게 유리미한테 상처를 주려고 할 수가 있냐고? 유리미? 어디서 네 입에서 유리미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네가 유리미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람을 폈겠니? 여기 증거 자료다. 어디 변명해봐.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너 그리고 니네 엄마, 네 동생 그지근성 이제 못 참아. 법정에서 보자고. 아주 셋 다 쫄쫄 털어서 개망신 줄 거니까 그리 알아. 이제 다시 예전으로 너넨 돌아가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그 집 계약한 건 어떡하니? 계약 파기하면 너 위약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일부러 그런 거지? 언니,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죠. 이혼을 하더라도. 이거 엄연한 사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쳐? 시모와 시누이는 제가 사기를 쳤다며 억울해하고 이 부분도 법정에서 밝혀낼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실상 증거도 없었고 본인들이 원해서 모든 계약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위약금을 대신 내주라는 법정의 명령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발등을 찍은 것이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못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 그 집안을 요절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참아왔던 것들이 후회도 되면서 말이에요. 꼴 좋다.
위약금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동안 유림이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더는 못 참아. 내가 당신들 지갑인 줄 알고 있지? 의사 사이 얻는다고 주제도 모르고 나대더니 꼴 좋다. 모든 얘기는 법정에서 하자고요. 너 뭐가 문제길래 이러니? 천천히 우리 얘기 좀 하자. 네가 뭔가를 오해했나 본데 우리가 어디 1, 2년 세월이니? 그래요, 언니. 우리 천천히 얘기해요. 아,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내 인생 어떡하라고. 나 그 남자한테 시집 못 가면 진짜 안 돼. 언니, 우리 위약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요? 아, 그럼 다 양보해서 돈만 좀 해줘요.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제가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절 회유하려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저는 그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 회사 경비분들을 호출하여 이 염치 없는 세 가족을 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만 먹었으면 될 일이었더라고요. 저희 건물에 잡상인들이 출입한 것 같거든요. 여기 좀 오셔서 이 사람들 좀 끌어내주세요. 아주 막무가내네요. 뭐? 너 지금 우리 보고 잡상인이라고 했니?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물며 가족인데 이렇게 지독해? 지독?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는지 몰라? 본인들이나 돌아봐. 뻔뻔한 인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무조건 돈이라도 뜯어내야겠다는 심보로 저에게 싹싹 빌려고 하는 신우와 시어머니를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의 결말이 결국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요. 내가 무슨 바람이 났다는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유림이 아빠인데 네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혼은 해줄게. 유림이 내가 키워. 양육비랑 생활비 다달이 보내. 알겠어? 어디 혼자 그 돈을 다 꿀꺽 가려고 해? 너 그 입 못 다물어? 아니, 얘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라. 우리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니? 일단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면 안 될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위약금을 다 어떻게 내라는 거야? 언니, 제발요. 혹시 저희한테 섭섭한 게 있으시면 말로 하세요. 왜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요. 저 이 사람한테 시집 못 가면 진짜 인생 망쳐요. 친구들한테도 의사 사모 된다고 다 말해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참 웃긴다. 머리에 허세들만 가득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짊어지고 시집 가고 싶었니? 네 힘으로 벌어서 가. 안 말려. 끌려 나가면서까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되었고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의 모습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주어야 했고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였어요. 물론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양심이 없게도 재산 분할도 하려 하더라고요. 너 혼자 그 돈을 다 쓰고 늙어 세상 떠나겠다고? 그렇게 못하지. 내가 유림이 아빠고 엄연히 나도 권리 있어. 재산 분할 신청할 거야. 어쩌냐? 상속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데
내가 그것도 안 알아보고 너한테 이혼 소송 걸었겠니? 내가 정신 나갔다고 우리 아빠가 고생해서 번 유산을 너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줄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너 내 돈 쓰면서 놀기밖에 더 했니? 뭐야? 나 이혼 못해 절대로.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절대 안 해. 그건 법정에서 얘기하시고요. 이제 네 자리 찾아 돌아갈 때야. 그 구질구질 그지근성 가지고 어디 한번 바닥에서 잘 살아봐. 아이한테 미안했지만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이 더욱 유리미에게 해만 끼칠 것 같아 내린 결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의사 사이를 얻으려고 분수에 안 맞게 집계약도 사이에 차도 하물며 병원도 개원시켜주려고 병원 자리까지 계약했더라고요. 그저 저만 믿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모든 돈을 못 해주겠다고 하자 그 많은 위약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댁은 벌이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딱 하나 있는 시어머니의 집까지 팔아서 위약금을 몽땅 물었다고 했어요. 분수에 안 맞게 욕심을 부린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누이는 결국 그 집안에서 파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파혼을 당하자 또다시 저희 회사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심하여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안중에도 없는지 아주 뻔뻔하게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 댔습니다. 너 우리 딸 인생 물었네. 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내 아들이랑 내 딸 둘 다 신세 망치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들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건데 어디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히 우리한테 뒤통수를 쳐대? 네가 사람이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 올시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동안 내 돈 엄청 써대면서 행복했지? 당연하게 생각했고 정신 차려요. 우리 남남이야. 유림이 하나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은 거야. 그동안 그래도 부자 행세 좀 해봤으니 성공한 인생 아닌가? 당신 아들, 딸들이 못해주는 호강 그나마 내 덕분에 좀 누려봤잖아. 당신 인생에서 그런 날이 또 있었겠어? 그냥 감사하고 살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야, 네가 내 인생 망치고 무사할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 이대로 억울해서 못 살아. 못 살면 어쩔 건데. 나이 먹어가지고 엄마 옆에서 마마걸처럼 네 주제에 의사 남편이 가당키나 하니? 그 나이 먹도록 천박하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게? 그저 내 돈으로 돈 많은 공주님인 척 의사 남편 꼬시려고나 하고 천박하다 진짜 네 인생. 이제 똑바로 살아. 너랑 똑같은 남편 얻길 바란다.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처럼 말이야. 여기 이 사람들 좀 끌어내요. 어머머머, 진짜 뻔뻔하다. 무슨 그지들도 아니고 돈 때문에 대표님한테 저러는 거잖아. 아우, 소름 끼쳐. 인간들이 어쩜 저래? 경비분들이 와서 끌어낼 때까지 소리를 얼마나 지르던지 아주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어요. 가장 통쾌한 응징을 한 것 같아서 말이죠. 이혼 후 전 딸아이와 이사도 갔고 제 인생을 찾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열심히 한 덕분인지 매출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회사 직원들도 성실히 일해주고 있어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지만 일찍 철든 딸은 오히려 그만 미안해하라며 저를 다독여주는 딸이 되었답니다. 평범한 제가
이런 일을 겪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딸아이를 정말 잘 낳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하네요. 딸아이마저도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 해 따로 면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상 전 남편과는 완전히 왕래가 없는 셈이죠. 가정을 지키려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회사 일도 잘 풀리는 요즘이에요. 제가 일련의 상황들을 겪고 느낀 것은 애써 끊어진 것들을 붙잡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떠나가는 인연에 미련을 두고 잡고 계시는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오히려 날 진정 생각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답니다. 그러니 애써 인연을 붙잡거나 미련을 두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히려 본인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